극한값 miss. 자, 일단은 뭐 얘도 일종의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항식 찾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fx가 누군지 찾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이제 함수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함수 추론의 테마는 사실 수투에서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담당해요.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함수 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극한값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테마가 얘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극한값의 표현이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이죠. 자, 이거는 그냥 샘플 하나 찍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라고 했을 때 다 그냥 잘 풀 수 있는 예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5x 제곱분의 fx 빼기 x 세제곱이 2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여기에 x 플러스 1, 여기는 fx, 여기는 8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fx를 한번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샘플 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그리고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는 사실은 최고차항의 개수와 차수를 주는 게 핵심이죠. 보시면 여기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여기가 2로 가는 상황에서 fx를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거꾸로 해보면 너무 쉽지 않나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가 5x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10x 제곱 플러스 3x 이거 극한값 구해라.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여기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니까 위아래를 이 x제곱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셔서 5, 여기는 10, 여기는 x분의 3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너는 5로 가고 너는 10으로 가고 너는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은 5분의 10이어서 2다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그리고 사실 많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 얘네들의 차수가 둘 다 몇 차로 같으니까 2차로 같으니까 극한값은 5분의 10이구나 이렇게 개수비로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여기가 2차니까 극한값이 2로 존재하려면 여기도 몇 차여야 한다, 2차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fx 빼기 x제곱은 2차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보이는 얘가 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fx는 몇 차식이어야 돼? x세제곱 3차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빼져서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여기 개수가 2란 말이죠. 그럼 이 친구는 2차 항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개수가 5기 때문에 얘하고의 비율이 몇가 되게? 2가 되게끔, 그치, 뭐라고 쓰면 돼? 1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모르니까 일단 ax 플러스 b라고 넣습니다. 뭐 여기까지 가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냐, 0분의 0꼴로 가시는데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되면? 0이 되면 여기는 0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0으로 갔는데 여기가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반드시 얘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즉 f-1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그럼 물론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0이다 라는 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인수정리를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것은 인수로 누굴 가죠? x 플러스 1을 갖는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 맞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식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인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요것도 약간 여러분들 계산의 팁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무조건 인수정리로 가시는 게 좋고요. 잘 보시면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식의 형태를 약간 추측을 할 수가 있어.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첫 번째는 얘가 x세제곱의 개수가 1차니까 뒤쪽은 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요거는 확실하게 확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10x제곱인데 이렇게 곱해서 지금 1x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곱해서 9x제곱이 되게끔 뒤에는 9x라고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더해져서 몇 x제곱이 된다? 10x제곱이 됐다. 그리고 뒤에다가 뭐라고 써? 뭔진 모르겠어 플러스 k 이렇게 잡아주면 미지수가 두 개에서 하나로 주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요거 은근히 쏠쏠하거든요. 요 계산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 보이는 얘가 누구?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됐다 했을 때 거기다 집어넣어서 막 b를 바꾸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됐어? 인수정리로 x 플러스 1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짜주시고, 두 번째는 얘의 개수가 10인 걸 알고 있지? 그러면 일단 최고차항 맞춰주시고 이 x제곱의 개수가 10이 되게끔 이렇게 곱하면 1x제곱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9x제곱이 돼야 10x제곱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는 9x를 넣었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상수항은 뭔지 몰라요 k 이렇게 잡아주면 식이 미지수가 하나로 줄었다. 자, 그럼 마지막 계산은 여기 보이는 이 fx를 여기다 올리셔서 x 플러스 1로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죠. x가 어디로 갔을 때?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x 플러스끼리 약분시키면 식이 뭐가 남냐면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k라는 식이 남고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9로 가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k라는 값으로 갈 건데 그게 얼마입니다? 8입니다. 그래서 8 잡아주시면 k께는 16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짠! 그러면 fx 완성!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이랬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좀 헷갈려요? 자, 한번 이런 거, 요 계산이 좀 그럴까? 요 계산이 좀 빡센가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까? 자, 그냥 연습. 자, 이 친구가 인수로 x-1을 가져요. 자, 뒤에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누구? x제곱은 와야 되죠. 왜냐면 얘가 x세제곱으로 출발하니까, 그치? 자, 그럼 여기에 올 수는 몇 x? 9x? 마이너스 8x? 9x 맞죠? 어떻게 돼요? 여기 보이는 얘는 마이너스 누구제곱? x제곱, 그지? 그리고 여기가 누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8x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뭐라고 잡아? 그래서 9x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면 9x 제곱이랑 더해져서 8x 제곱이 될 거고 뒤에 미지수 하나만 뾰로롱 이렇게 잡아주면 나중에 계산할 때 그냥 약분해서 끝내면 되잖아, 그죠? 뭔 말인지 되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잉.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이제 난이도를 슬슬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살짝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엄청 푸실 거야, 앞으로. 자, 두 번째 뭐냐? 이 기본기를 좀 다졌다면 두 번째는 식을 치환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사실은 조금 당연한 생각이기는 한데 약간 여러분들 봐봐요. 나한테 fx가 누구니? 라고 물어봐 놓고서는 나한테 x 빼기 3을 줬다고 생각해봐. 나는 fx가 궁금해. 나 fx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는 fx 빼기 3을 줬어. 좀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누구야? 치환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x 빼기 3을 누구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약간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나는 fx가 궁금한데 fx분의 1을 줬어. 어떻게 할래? 그냥 아주 뭐가 아니라고. 누구로? x분의 1을 하나의 변수인 t로 치환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거는 나의 목표가 있어. 나는 fx인데 그 안쪽의 식이 좀 더럽게 생겼을 때 그 형태로 바꿔줄 때 치환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좀 쉽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식에서 x가 1로 간대. 이런 걸 줬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얘는 x가 1로 갈 때 라는 식을 내가 얘를 t라는 식으로 치환해서 이렇게 써보려고 해. x-1 대신에 리미트 f x 이렇게 t 이렇게 써보려고 해. 오케이? 그러면 과연 t는 어디로 갈까로 받겠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 이 극한값을 표현을 하는데 내가 x-3을 t로 치환했거든? 그래서 얘를 ft라고 적었어. 그럼 이거 t는 어디로 갑니다 라고 써야 할까요? 4는 아니고요. x가 어디로 가고 있지? 1로 가고 있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러면 t는 어디로 가겠어? 1 빼기 3인 마이너스 2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t는 어디로 갑니다?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거든. 어떤 느낌인지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게 이제 핵심이야. 이거 애들 엄청 질문하던데. 자, 봐봐라. fx분의 1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x분의 1 꼴배기 싫어. 꼴배기 싫어. 가지고 얘를 뭐로 바꿨어? t로 바꿨어. 그래서 나는 뭐라고 썼냐면 얘를 ft라고 썼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를 t를 짜자잔 어디로 갑니다 라고 할 때 과연 이쪽에 오는 친구는 누굴까? 누구? 후. 이거 의외로 못하더라. 무한대?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무한대요. 맞아요. 어디로 가? 무한대. 사실 x분의 1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x분의 1. 그리고 x가 어디로 가? 0의 우극한으로 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고 여기가 t라고 보면 x분의 1. t는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0의 우극한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그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외우라고 해요, 제가. 0의 우극한 분의 1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자, 우리는. 무한대라고 생각하자. 이거 그냥 정리하라 그래. 이거 그냥 무한대야, 이거는. 뭐 그래프를 언제 다 그리고 앉았어. 이건 무한대지. 이렇게. 그러면 0의 자극하는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이 정도는 그냥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얘가 어디로 갈 때? x가 0의 우극한으로 간대. 그러면 얘가 0의 우극한 분의 1로 가는 거니까 t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볼 줄 알면 됩니다. 됐죠? 다 했음. 자,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옛날 수능 문제야. 조금 연식이 있기는 한데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문제라서 학교에서 그냥 한 10번 정도에 하나씩은 좀 내주는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지금 다항함수 fx를 한번 찾아볼래? 너희들한테 문제를 줬어. 자, 그리고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거든 얘들아 라고 줬어. 자, fx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됐지? 자, 근데 이제 약간 처음식부터 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왜 그러냐? 난 분명 fx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심술맞게 누굴 줬다? x-1을 줬다. 그럼 이럴 때 그냥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치환이다. 됐어? 얘를 x분의 1을 뭐로 바꿀 거다? t로 바꿀 거다. 그러니까 나는 x분의 1을 뭐로 바꿀 예정? t로 바꿀 예정이야. 자, 그럼 x 대신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뒤집어서 t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바꿔보죠.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거예요? 인 건데 이건 방금 했으니까 얘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갈 거다? 무한대로 갈 거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식을 하나하나 바꿔보시면 됩니다. x 자리는 누구라고 쓴다? t분의 1이라고 쓴다. 맞죠? x는 t분의 1 쓰시면 되고 fx분의 1은 뭐라고 쓴다? ft라고 쓴다. 그리고 뒤에 빼기 1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써요? 2 이렇게 쓰고요. x 자리에는 뭐라고 써? t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식을 이렇게 쫙 바꿨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팁을 좀 하나 드릴게요. 큰 분수를 기준으로 분자도 분수식, 분모도 분수식인 번분수일 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그 분수식의 분모에 누가 있나를 체크하는 거야. 누가 있어요? t. 우리 t만 없으면 좋겠다. 그치? 어떻게 없애는 게 좋지? 위아래로 누굴 곱한다? t를 이렇게 곱해주면 한 방에 정리가 되죠.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곱해지면서 뭐가 되고? ft. 얘는 이렇게 곱해지면서 빼기 t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곱해지면서 2t 그리고 얘를 이렇게 곱하면 빼기 1 그리고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까지 오게 됩니다. 는 얼마예요?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결론 뭐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ft는 몇 t? 7t 어쩌고 이렇게 됩니다 까지가 결론이야. 좀 너무 막혔어요 제가? 괜찮아요? 자, 얘 몇 차? 1차. 맞지? 여기 계속 얼마? 2. 맞죠? 그럼 이거 빼기 이거가 몇 차야? 1차고 뭐로 시작해야 돼요? 6으로 시작해야 2분의 6해서 3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몇 t로? 7t로 출발한다까지 오고 이 t는 뭔지 아직 몰라요. 미지수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나요. 됐나요? 자, 이제 마무리. 자, 오른쪽 거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x가 어디로 간대? 2로 간대.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죠?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즉 f2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봐봐요. ft가 7t인데 f2가 0이래.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직접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 집어넣어서 0이다를 인수정리로 7에 t-2예요. 식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건 당연히 전개하면 7t 빼기 14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식은 x로 바꿔서 다시 대입을 하시면 7의 x-2가 되고요. 분모는 x-2, x 플러스 x-1이 돼서 x를 어디로 보낸다? 2로 보낸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2로 보내시면 분모는 1로 가고요. 분자는 7로 가서 극한값은 얼마다? 7이다까지 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치환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요 인수 개수, 이제 인수가 있다가 아니라 인수가 몇 개 있니?
이런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차수가 도대체 몇 차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인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이게 이제 몇 개가 있니까지 개수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요새 조금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요까지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합시다. 자,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게 이거예요. x가 2로 갈 때 x-2에 fx가 있는데 너가 극한값이 3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고 f2가 0이니까 fx는 인수로 뭘 갖는다? x-2를 갖는다. 이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얘기라고, 그지? 오케이? 근데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물어본다? 조금 더 빡세게 여기에 누구를 줘요? 제곱을 줘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될까? fx는 x-2에 누굴 가져야? 제곱을 가져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돼요? 뒤에 어떤 식이 나오든 간에 두 개가 약분이 돼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의 식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 되면 여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제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뒤에 식은 뭔지 모르니까 뭐 qx 그렇게 잡을까요? 이런 식의 구성이 돼야 이 아이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여기가 3이면 어때요? 당연히 여기도 3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인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즉 여기가 n개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몇 개가 있어야 돼? n개가 있어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약간 더 변칙적인 걸 하나 줘볼게. 자, 이거 한번 봐볼래? x가 2로 가요. 여기가 x-2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fx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fx는 뭐다? x-2에 몇 제곱을 가져야 될까? 이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 다시 분모에는 제곱이 있고요. 여기가 fx인데 다항식이에요. 근데 극한값이 0이야.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몇 제곱이 있어야 될까? 차이점은 아까 여긴 극한값이 얼마였어요? 3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뭐로 바뀌었어? 0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몇 제곱? 3제곱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아무 말인지 될까요? 아니, 왜요? 왜 3제곱인데요? 한번 봐볼래?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확인. 자, x가 2로 가죠? 그럼 얘가 x-2의 제곱이죠? 그런데 여기 극한값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는 있어야 돼? x-2의 제곱은 있어야 돼. 맞지? 이래야지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있고 그 뒤에 식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네모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모.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를 약분한 후에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게 돼 있어요?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어 있지.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얘가 뭐가 됐대? 0이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식에도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인수가 x-2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뭐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2차인데 얘가 0이에요. 그럼 여기 몇 차? 3차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가 n차예요. 이게 0이에요. 여기 뭐 있어야 된다고? n 플러스 1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자, 그럼 이 두 개가 이해가 돼야 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제곱분의 fx가 3이에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fx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qx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돼.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랑 비교를 해서 바로 밑에 이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는 x제곱분의 fx가 극한값이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가 3으로 가던 게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2차뿐만 아니라 몇 차가 돼야? 3차의 인수를 가져야 우리가 저 극한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따랐죠? 그래서 극한값이 0일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요 유형까지만 2개 남았어요. 그렇죠? 문제 2개 딱 풀고 마무리 할 테니까 조금 약간 지쳐 보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일은 좀 쌩쌩하게 오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예제를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2개도 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봐봐요. 이게 올해 수특 표현이야.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올해 시험이나 거의 나올 수 있거든요. 내신에서 나올 수 있고, 요거 이제 올해 6월에도 나왔다고. A다, A. 이거 값이 존재. 이거고 0은 A, 1은 A가 아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fx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볼게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나는 뭘 조사할 수 있는가? 제가 좀 순화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좀 약간 더 복잡하게 줬는데 원래는 좀 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조건을 만족할 때 f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게 문제예요. 자, 한번 봐볼게. 첫 번째, 일단 0이 a의 원소예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0이 원소란 얘기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a는 0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0으로 갈 때 fx 분의 x 세제곱의 x-1의 극한값이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맞아? 0이라는 값이 a라는 집합의 원소야 이렇게 됐잖아. 그럼 그 집합의 원소가 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0이 된다는 얘기예요. a가.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값이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돼. 맞아? 자, f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까? 하고 보니까 여기에 몇 차가 보여? x 3차가 보여. 자, 어떻게 하면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좀 빡세요? 자, 첫 번째, fx가 x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냐면 x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자, x 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제발. 이거 존재해? 안 해? 생각을 좀 다시 해봐. 존재해? 안 해? 지금 오늘 이거 한 게 이해가 되면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존재해? 안 해? 안 해? 해요. 뭐로? 0으로 하죠. 왜냐면 여기에 제곱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qx. 그럼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하나가 남긴 하지만 x를 0으로 보내면 이건 0으로 값이 존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면 x여도 당연히 뭐 할 거야? 존재할 거야. 사실은 없어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x세제곱 차수가 x세제곱 이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x세제곱일 수도 있고 제곱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안에 fx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누구는 안 된다. x 4제곱은 안 된다. x 4제곱이 들어가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약간 이해되시죠?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더 연습.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에는 1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는 여기에 1이 들어가면 값이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fx, 얘는 x 세제곱, 얘는 x-1인데 이거는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럼 f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방금 게 이해가 되면 연결이 돼요. 뭐라고? 4차? 이상, 자 보세요. 1로 가요. x-1의 제곱부터 돼, 안 돼? 안 된다. 그 값이 존재 안 한다. 2부터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2의 제곱이면 값이 존재 안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차수로 x-1은 2차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지 될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fx는 x-1은 인수로 최소 몇 개는 가져야 된다? 2개는 가져야 된다. 3개, 4개, 5개 돼야 안 돼요? 그래도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자, 얘는 거꾸로 x 세제곱 이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차수에 대한 정보를 범위로써 주는 이게 요소였거든요. 이게 이번 6월에도 같이 나왔어. 수특하고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보시는 게 좋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 좀 내용 좀 정리해 두시고 그 왼쪽에 뭐 이렇게 오른쪽에 5쪽에 3쪽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잘 필기해 두세요. 그때그때.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도 내용은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개 예제하고 오늘 끝낼 건데, 자, 밑에 것만 하죠.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밑에 거. 이것도 이제 수능 예제예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일차 다 못 푸신 분 계신가요? 이거 다 못 푸신 분? 네, 그거는 조금 뭐 얼마 안 되니까요. 그죠? 마무리 좀 하고 또 나머지는 다 풀었어요. 제가 이따 한번 확인할게요. 하고 오늘은 여기 프린트 하시고 이거 내일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프린트를 줄 건데 제가 오늘 3개 정도 했는데 4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3개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런 느낌인데 얘는 이제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아마 조금 이거 굉장히 좀 할만한 문제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봐봐. fx도 3차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요. gx도 3차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다.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문제에서 이건 조건으로 줬고요. 그리고 g1은 0인데 요 조건을 만족하는 gx를 한번 찾아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gx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g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1을 인수로 가졌을 거예요. 여기 뭐 좁으니까 여기다 씁시다. gx는 x-1을 인수로 가졌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 fx는 아직 인수를 모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밑에 식은 도대체 뭐냐 하고 보니까 이 밑에 식이 처음에 좀 되게 괜히 어렵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쓰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데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값은요. 요 n에다가 1, 2, 3, 4를 넣어서 쓰세요. 이런 어떤 약간 문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려면 여기다 1, 2, 3, 4를 넣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x가 1로 갈 때 여기는 gx가 되고 여기는 fx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딱 쳐다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gx는 1에서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즉 x-1을 인수로 갔죠. 맞아? 근데 fx가 이렇게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fx는 뭘 가져야 돼? 당연히 인수로? 얘도 똑같이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 이해됐어? 그런데 값이 얼마야? 0이야. 그럼 1차 가지라 몇 차? 2차. 이게 다 한 거예요. 이 문제 여기까지 풀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엄청 쉽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까지 온 거야. 그러면 얘는 인수가 몇 개가 남아요? 하나가 남겠죠? 그거 뭔지 몰라? 그냥 플러스 k 이렇게 두고요. 나머지 얘도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보시죠. 그럼 이번에는 n에다가 또 누구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보죠. 그럼 여기서 또 식을 적어보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이 fx가 되고요. 여기는 gx가 되는데 얘가 얼마다? 2 집어넣으면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x가 어디로 갔어요? 2로 갔어요. 근데 얘는 지금 0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얘가 0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얘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극한값이 0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fx는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인수로 누굴 가죠? x-1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fx가 끝났습니다. 띠아라랑 이렇게요. 자, 그러면 gx 이거 몇 개 남았어요? 인수? 2개 남았죠. 미지수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 대입 안 한 게 몇 개 있어요? 3하고 4 2개 있잖아. 이 2개 극한값이 여기서의 미지수 2개를 준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는 집어넣은 게 0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값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 자, 봐봐.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될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여기가 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가 3으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왜냐면 f3은 얘 3 집어넣으면 4고요. 얘는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여기가 4라는 걸 알아. 그럼 여기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4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gx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극한값이 2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g3이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x가 어디로 갈 때? 4로 갈 때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여기는 gx, 여기는 fx가 될 거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이 극한값이 6이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입장에서 f4는 또 알아요. 여기다 f4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가 돼서 18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18로 가. 그럼 여기는 3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G4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GX를 완성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 식을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뭐 X-A, X-B 이렇게 인수 정리를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요. 왜냐면 함수값 멀쩡한 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식의 계산의 입장에서는 얘보다는 뭐가 낫냐면 이게 낫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2차식. 이렇게 해서 어차피 3차니까 1을 인수로 가지고 이렇게 생긴 2차식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두 개의 함수값 대입하셔서 A, B 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GX 완성. 이렇게 끝나는 문제예요. 계산 끝까지 안 해도 되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고,